전라도의 땅을 모두 짓밟아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을 일으키며 내린 재침 명령서를 보면 가장 먼저 전라도를 공략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공략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의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학살한 뒤에 그들의 코를 잘라오라는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코가 잘린 채 살아남았던 일부 조선인들과 그들의 코를 상자에 넣고 소금을 뿌려 전리품으로 가져오도록 한 히데요시의 광기는 당대 일본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인 음덕기에서도 죄는 다시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히데요시공의 이런 만행으로 그의 장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평하며 히데요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목을 실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군을 따라 종군했던 승려 케이네는 자국 군대가 조선인의 자행한 학살과 구타 그리고 고문에 대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반성의 기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남긴 편입니다. 이때 쓰여진 케이넨의 일기가 바로 조선일일기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은 남원과 전주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한 것입니다. 들도 산도 섬도 죄다 불태우고 사람을 쳐 죽인다. 그리고 산 사람은 금속줄과 대나무통으로 묶어서 끌어간다. 어버이 되는 사람은 자식 걱정에 한탄하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 헤매는 비참한 모습을 난생 처음 보게 되었다. 들도 산도 불지르는데 혈안이 된 무사들의 소리가 시끄럽고 마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비참한 광경이구나. 이외에도 사람을 죽이며 서로 쟁탈하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다거나 전라도의 검붉게 치솟아 오르는 연기가 이 상황에 대한 분노처럼 보인다는 심경도 저술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살을 자행한 일본군을 도대체 인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평하고 조선인을 노예로 끌고 다니는 모습을 지옥의 사자가 죄인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에 끌려온 일본군에도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약탈품에 흑심을 품는 자신을 자책하고 고향과 노모를 그리워하는 등 다양한 심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에 놓여진 한 인간의 모습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은 울산 전투를 바라보는 그의 심경입니다. 조명연합군이 성을 침공해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통이 끝나고 왕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명군의 불화살로 수천 명이 다 죽은 상황에서도 일본군의 식수가 떨어져 성의 함락이 목전에 다가올수록 그는 부처의 자비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물론 조명연합군이 후퇴하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는 하지만 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차라리 죽음이 가까워짐에 감사했던 종교인의 기도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후 이 일기는 고국으로 돌아간 케이넨의 소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보통 일본 근세 문헌은 개인과 가문의 공적을 과장하는 데 집중하지만 케이넨의 조선일일기는 마치 우리의 기록인 징비록과 닮은 담백함과 진솔함이 묻어져 나와 큰 불편함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신비감마저 불러일으키는 프로이스 일본사나 조선정벌기에 과장된 서술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케이넨은 자신의 이 일기를 한번 읽어보고 불 속에 던져버릴 정도의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적어도 일독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